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우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모두 어린애죠. 그렇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트랜스포머에 대한 로망이 있고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면 여전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남자이고 키덜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굳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를 보면서 한순간이나마 차가 멋지다, 영화가 때깔은 좋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쳇 인정하기 싫지만 멋지긴 하다 라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017년 최악의 영화는 미이라일 것이라 생각했던 저를 넋이 나가도록 만든 영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입니다. 엄청난 스포일러가 마구 등장하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이 뒤로는 시청을 주의해주세요. 리뷰를 시작하면서 트랜스포머를 위한 변명을 좀 해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클 베이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이 영화로 인해 더욱 낮아질 트랜스포머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의 원작은 만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 유치합니다. 자동차가 변신해서 로봇이 되어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하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봇들은 사실 외계인이고 이들 종족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지지만 그 본질은 가볍게 읽고 재미를 얻는 만화입니다. 굳이 트랜스포머가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전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플롯과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트랜스포머는 늘 유치했고 이번에도 유치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별 생각 없이 재미있게 보고 즐기면 그만인 시리즈거든요. 멋진 로봇도 구경하고 로봇들의 대결도 구경하고 매력적인 자동차 추격신도 구경도 하면 됩니다. 그게 트랜스포머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유치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있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오락 영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가고 저는 온갖 심각한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진부해서 중간부터는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구의 환경 문제라거나 개인적인 아픔, 유년 시절의 기억, 어제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식당 종업원, 미뤄두고 안 한 숙제 같은 일들에 대해서요. 저도 나름대로는 집중력이 좋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무엇이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왜 트랜스포머는 보고 온 사람마다 다 재미없었다, 졸작이다, 망작이다, 최악의 기사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트랜스포머는 망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자동차가 변신한다,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흥행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헐리우드에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 많은 자본이 투자되었고 마이클 베이라는 흥행 감독, 다시 말합니다. 흥행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앞선 시리즈들의 영광을 등에 업었죠. 실패할래야 실패하기가 어려운 프랜차이즈입니다. 즉 어지간하게만 만들어도 흥행할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형편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자주 보던 애니메이션 말입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정해진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전투가 있어도 그랑조가 LD 카이저를 꺼내들면 싸움은 종료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필살기를 꺼내드는 순간 아이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적은 바뀌고 상황은 늘 새로워지지만 끝나는 패턴은 늘 똑같죠. 그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용 애니메이션 그리고 로봇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고퀄리티로 제작된 변신 장면이 있어야만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승리의 공식은 바로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의 방식입니다. 진부하고 지겹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광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옵티머스 프라임을 염두에 두고 갑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결국 옵티머스 프라임이 멋지게 사건을 해결할 거라는 걸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결론은 정해지게 됩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앞을 어떻게 채우냐는 것이 됩니다. 그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결국 트랜스포머의 귀결은 옵티머스 프라임이 각성해서 오토봇을 거느리고 적과 맞서서 승리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된 거고 앞부분의 사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옵티머스의 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적이 강력한지에 대해서 독자들을 잘 설득해야만 긴장감이 높아지거든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는 그 부분을 전부 실패한 것입니다. 결말을 위해서 대충 우겨넣은 이야기가 전부 유치한 것이죠. 우선 아서왕 이야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서왕과 멀린 이야기를 넣은 것일까요? 아서왕 이야기가 전반부에 등장할 때 물론 중세시대의 전투를 보는 것은 상당한 볼거리였음을 인정하지만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서왕과 멀린이라뇨. 5세기에 로봇들이 있었고 그것을 마법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아서씨 클라크의 말을 빌려서 충분히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럴듯한 설명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스마트폰 가져가서 보여주면 그냥 마법사죠. 하지만 아서왕 이야기는 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광개토 대왕이 요동정벌하실 때 곁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대왕을 보좌하며 적을 무찔렀다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서왕 이야기가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라 하더라도 너무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멀린의 설정도 나쁘죠. 멀린이 하는 대사들은 한없이 유치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멀린은 1000년이 넘은 시체인데 썩지도 않고요. 아서왕은 플레이트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5세기의 플레이트 갑옷이라뇨. 게다가 다크에이지를 왜 암흑시대라고 번역하는 건가요? 중세시대가 맞지 않아요? 계속 암흑시대라고 하다가 또 후반부에는 제대로 중세시대라고 나오고 번역도 이상합니다. 이 영화는 너무 이상해서 잘못된 부분을 열거하자면 제가 15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할 겁니다. 캐릭터들은 그냥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종과 성별에 대한 마이클 베이의 스테레오타입은 진부하다 못해 소름이 끼칩니다. 마이클 베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국인은 어쩔 수 없이 다 신사여야만 하는 건가요? 스토리는 너무나 오버하고 무리합니다. 세상에 오토봇이 나치도 무너뜨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싶은 인물들이 죄다 윗위키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만화 원작이고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던져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주인공의 유전자에 멀린의 유전자가 남아서 지팡이가 반응한다? 안소니 홉킨스는 영국 총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좀 이상한 거죠. 옵티머스 프라임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된 것은 그냥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되어 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때 이미 저는 결말을 예상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죠.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은 신과 같은 존재인 쿠인 테사가 걸어놓은 정신지배를 그냥 범블비 목소리 한번 듣고 이겨냅니다. 허탈해지는군요. 그리고 주인공이 엑스칼리버를 소환하고 고대 기사 로봇들이 주인공에게 복종할 때 영화관에서는 허탈한 탄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결말도 내내 유치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영화는 결말에 가서 빛이 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I am Optimus Prime. I am Optimus Prime. 그렇습니다. 필승 공식이 등장하죠. 옵티머스 프라임의 활약은 너무나 진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집니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와 동료들의 활약이 바로 이 영화의 정체성이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급격하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주인공이 멀린의 후예이고 유일하게 지팡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주인공이 그 위험한 곳으로 갈 개연성은 마련됩니다. 아슬아슬하게요. 그리고 특수부대 보병 병력이 그녀를 호위하는 것도 개연성이 있고 전술 핵무기 사용도 납득할 만합니다. 이 마지막 전투를 그리기 위해서 앞부분 2시간을 날려먹었지만 어쨌든 뒷부분은 볼만해요. 물론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뭔가 보여줄 것 같았던 쿠인 태사는
범블비의 기습에 너무 쉽게 쓰러지고 메가트론은 이제 발차기 한 방에 리타이어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화려한 그래픽과 화끈한 액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떠나지 않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만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추격씬과 폭발씬은 역시 마이클 베이라는 느낌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개그와 나쁜 대사와 인종과 성별,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꼬마 소녀의 과잉된 감정에는 누구도 공감할 수 없지만 그게 마이클 베이인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은 멋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옷을 자꾸 갈아입어요.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갈아입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스토리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을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포머에 비하면 미이라는 걸작이었군요. 제 개인적으로 평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그나마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이클 베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화의 작법과 연출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의 삶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이너였습니다. 최근 이상한 작품 2개를 연달아 리뷰했지만 라이너의 리뷰는 계속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